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뭐 그저께이긴 하지만 또 너무너무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어떻게 된 게 매일마다 놀라운 소식이 나오는 것 같은데, 딥시크 R1이라는 O1하고 비슷한 추론 모델인데, 걔네는 심지어 딥시크 제로라고 이제 추론 모델의 핵심이 어떤 재기 개선이 일어날 수 있냐 없냐 이거였거든요. 근데 재기 개선이 실제 일어난 모델과 데이터셋을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딥시크 이거 무료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오원이랑 비교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상은 저번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던 제가 옛날에 썼던 논문 이건데, 그걸 한번 평가를 해보라고 했어요. 평가 아니면 수식을 좀 제공받을 수 있냐. 이게 왜냐하면 아날리시스를 못해가지고 참 아쉬웠던 논문이었기 때문에 한번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 모델에 있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이 이제 고유명사가 포함된 단어 문장이라고 보고 그걸 먼저 학습할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뭐 고유명사는 이제 번역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컨피던트한 게 이제 모델이 학습을 해도 되는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근데 그게 반대로 되게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로만 이제 매핑이 되는 고유명사, 번역이 될 수 있는 고유명사는 그 반대로 또 하나로만 번역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대1밖에 안 되니까 엄청 어려운데, 자, 제가 사실은 하나만 더 질문을 했어요. 뭐냐 하면, 이제 LLM이 결국에 어떤 번역을 하건 뭘 하건 간에 토큰 단위로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학습이. 그러니까 뭐 지승현을 이루는 단어가 이제 승현이라는 단어는 마주 많이 이제 등장하면 승현이라는 토큰으로 될 수도 있지만, 뭐 많이 등장 안 하면 승현으로 나눠져서 그 토큰 단위에서 이제 이 모델이 번역을 할 때 이 토큰을 현을 고르느냐 승을 고르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추가를 했어요. 이제 어떤 헤비테일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이제 자연어의 어떤 법칙이 있어요. 많이 등장한 단어는 많이 나오고 적게 등장하는 단어는 한 90%, 그러니까 보통 발생하는 단어의 90%가 이제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되게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쓰는 단어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계학습이 되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디피컬트한 고유명사는 이런 것들을 잘 학습하게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되게 감명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theoretical viewpoint를 되게 잘 만들어준 걸로 기억하는데, 봅시다. large number of words are very rare. 그쵸? 네. 그쵸. 이제 고유명사가 이제 자주 많이 나오는, 뭐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번역하기 어려운 고유명사는 이제 단일 토큰에 대해서만 단일 토큰으로 다 쪼개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단어들이 나올 확률 자체가 적으니까 이제 그 토큰으로 다 쪼개져요. 그러면 그 작은 토큰들은 되게 다양한 범위를 커버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이라는 어떤 글자가 이제 뭐 기타 현, 뭐 현명함, 뭐 현관문 이런 단어들을 많이 붙을 수 있지만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 하나로만 쪼개질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현이 담고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variation, 그 분산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제안한 내용을, 그렇죠. rare subwords 토큰의 어떤 uncertainty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야, 이게 수학적으로 되게 잘 접근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확률 모델을 이제
트레인셋에 대해서 퍼플렉시티를 낮추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언어 모델의 핵심 평가 요소 중에 하나가 아직도 쓰거든요. 퍼플렉시티. 이건 되게 퍼플렉시티는 되게 오래된 개념인데 테스트셋에 대한 퍼플렉시티는 확실히 언어 모델을 잘 평가하는 수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셋에 대한 퍼플렉시티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데이터더라도 그게 설령 아주 rare subwords이고 고유명사더라도 토큰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토큰으로 일반화해버리면 그 토큰은 되게 복잡한 상황을 항상 마주해야 되니까 그거에 어떤 엔트로피를 낮출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 이제 모델이 더 이제 하나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엔트로피가 떨어지는 거는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토큰 단위의 캐릭터 레벨 토큰이라고 하면 그쵸. 뭐 밑에는 이제 좀 위크니스를 짚어달라고 했는데 토큰 단위로 하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그쵸.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보면 이렇게 이게 가정이 좀 오버한 면이 있어요. 좀 너무 많은 다른 이제 뭐 데이터나 캐릭터 뭐 토큰이나 레어 토큰에 대해서 일반화를 해버리는데 근데 뭐 아이디어가 좋다고는 얘기해 주니까 이거를 근거로 뭐 제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걸 근거로 논문을 쓰면 잘 되겠죠? 그쵸? 자,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딥시크한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 궁금하네요. 자, 이거 막 만들어내고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겠네요. 봅시다. 어, 일반화를 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좋게 얘기는 해주네요. 봅시다. 뭐, 짚스. 그래요. 굳이 이걸 짚을 필요는 없는데. 그쵸. 토큰 단위가 자주 나와버리면 외워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우리 한자 막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 글자가, 한 글자가 그게 의미를 담는다고. 근데 사실 의미가 없죠. 네, 동의어 문제 때문에. 어쨌든. 좋아요. 얘도 로스에 이제 집중을 해주네요. 네. 오? 오케이. 와, 그럼, 이건 5원보다 나은데요? 아, 자, 이게, 야, 이렇게까지 볼 수 있다고? 이게, 그니까, 자, 봅시다. 고유명사가 이제, 희귀한 고유명사 같은 경우는 토큰으로 쪼개지는데, 그 토큰에 대해서 어떤 하이어키컬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쌓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도 보고 놀랐는데,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예를 들었네요. 프란시스코에
이제 네, 프란시스코라는 단어가 샌프란시스코에 나오냐 디에고 프란시스코에 나오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 프란시스코에서 이 SCO라는 토큰이 있으면 이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담고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맥락의 컨텍스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인포메이션 보트넥으로 예,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인포메이션 보트넥이란 거 뭐냐면 일부러 일부 단어를 지워버리고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왔냐 그냥 버트의 학습 방식하고 비슷한데 대신에 얘는 뭐 좀 더 폭넓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단어를 문장을 이제 일부러 이제 일부 단어를 뺀다던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놀라운 거는 이게 그러니까 토큰 단위로 하면 컨텍스트가 충분해야 얘를 알 수 있는데 컨텍스트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이 고유명사 번역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보틀넥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텍스트가 충분하지 않고 이 자체도 노이지할 수 있다는 가정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컨텍스트 뭐 한 문단을 아예 줘버리고 이거 번역해라 해서 한 부분만 뻥 뚫어버리면 뭐가 뭔지 다 알죠. 거기에 뻥 뚫린 게 뭔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번역 태스크의 문제는 컨텍스트가 항상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얘는 설득력이 되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거는. 심지어 밑에 뭐라고 했냐면 볼게요. 그렇죠. 뭐 캐릭터 당연히 이제 어떤 캐릭터의 hierarchical representation을 알면 얘가 어떻게 meaningful subwords로 되는지 알 수 있다고 한 거죠. 근데 밑에 뭐라고 했냐면 cross pollination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토큰이 자주 등장하는 단어에 포함될 수도 있고 희귀명사, 고유명사에 포함되는 토큰일 수도 있잖아요. 방금 SCO처럼 샌프란시스코는 많이 등장하는데 이제 디에고 프란시스코는 덜 등장하겠죠. 근데 그때에 따라서 이 SCO라는 토큰이 가지는 뭔가 값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샌프란시스코로 학습되는 어떤 이 SCO 토큰의 어떤 인베딩이 여기에도 도움되고 얘가 여기에도 도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번역할 때도 결국에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얘를 번역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얘를 번역해서 학습을 할 때도 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얘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폴리네이션. 이거는 그러니까 트랜스퍼 크로스 이거 조금 오버 근데 그럴듯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캐블러리의 인베딩에 어떤 거를 이제 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뭐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오원보다는 저는 얘가 더 잘한다고 봐요. 이 정도면 네, 뭐, 뭐 마무리가 이상한데 아무튼 네, 되게 신기하네요. 얘네 왜 공개했는지 의아할 정도예요. 이제 요즘 IT 기업들이 뭐 패를 숨겨놓거든요. 근데 오픈 AI도 하나 까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O3 미니 이미 까긴 했는데 그거보다 더한 거를 까야 돼요. 왜냐면 제로도 공개했잖아요. 딥시크 제로. 어쨌든 네 세상이 참 빨리 변하네요. 네, 감사합니다.